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14번째 시간으로 대만 여행기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중식, 충렬사, 국립고궁박물관, 백일빌딩, 석식, 호텔.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췄다. 4시 40분까지 신대방 상거리역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했다. 부산하기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집을 나섰다. 캐리어 중형 끄는 가방 그리고 각각 손가방을 어깨에 메고서 나신 것이다. 아들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연휴 때인데도 4일간 집을 비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상시간보다 10분쯤 일찍 도착했다. 공항버스는 서울공고를 지나고 공군회관을 지난 후 여의도를 지나 88로 접어들었다. 손님은 좌석을 꽉 채울 정도였다. 88부터는 일사천리였다. 아침이 아직 밝아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컴컴한 상태였고 부부 간에 같이 앉아서 가지도 못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해 보기도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번에 새로 생긴 제2터미널로 가야 했기에 한참 시간이 더 걸렸다. 버스에서 내려 여행사에서 알려준 3층 하나투어 출국장으로 갔다. 예정 시간이었던 6시 30분보다 10여 분 일찍 도착이 되었다. 곽 사장은 이제 막 버스에서 내렸다고 했다. 우리가 곽 사장 부부의 서류까지 챙겨서 B구역가로 갔다. 그곳에서 곽 사장을 만났다. 서류를 전해주고 줄을 섰는데 수속 창구가 달랐다. 또 다른 끝쪽 구역으로 가서 모니터를 통해 전자발권을 해서 짐을 붙이는 수속을 하고 출국 수속을 마쳤다. 아직까지 출발 시간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았다. 면세점에 들렀다. 처음에는 수정방을 찾았는데 매진이 되어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발렌타인 21년산을 샀다. 9시가 출발 시간이었는데 비행기 정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거의 30분이 지체되었다. 부부가 이상가족이 되었다. 옆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좌석을 바꿨다. 본래 비행기 좌석은 잘 바꿔주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다행이었다. 곧 아침 기내식이 나왔다. 식사를 하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기분이 되었다. 북새통을 이뤘던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니 그나마 좀 혼잡이 덜했다. 11시 30분쯤에 타이페이 공항에 도착이 되었다. 안소영이라는 가이드가 패킷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팀은 이미 도착해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곧이어 일행과 합류했다. 지난 8월의 몽골 러시아 여행 이후 6개월 만의 해우였다. 새로운 부부도 한 명 있었다. 곧바로 버스에 탑승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정식으로 가이드가 자기소개를 했고 대만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다. 만두, 닭고기, 계란말이 등 현지식이었다. 식사 후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다. 처음 간 곳은 충렬사였다. 애국지사들의 위패, 흉상 등이 모셔져 있었다. 날씨가 갑자기 악화되어 비가 내렸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우산을 썼고 일부는 버스에 있는 낡은 우산을 사용했다. 일부는 우산의 살대가 부러져 애를 먹기도 했다. 입구에는 유병들이 교대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주 절도 있는 동작으로 교대식을 진행했다. 사진을 찍었고 경내를 둘러보았다. 꽃들이 만발해 있는 상황이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봄을 맞이할 것으로 여겨졌다. 일부 소천할 나무 등은 잎이 거의 말라 있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고궁박물관이었다. 70만 점이 전시되어져 있었다. 세계 4대 박물관에 들어있을 정도였다. 가이드의 안내와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폰을 꼽고 혼잡한 속에서도 가이드의 안내를 들을 수 있었다. 입체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실감날 정도였다. 지옥백채, 육형석, 모공정, 상하투화 울룡 문투구, 옥병풍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명작들이 절비했다. 결코 명성이 헛되지 않았다. 루브르를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감흥을 주었다. 다음은 베질타워에 올랐다. 다른 쪽 건물로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로 5층까지 가서 다른 통로로 빌딩의 5층 입구로 갔다. 처음에 줄을 서서 기념사진 촬영부터 했다. 포토샵을 해서 기념사진을 87층에서 판매를 한다는 설명이었다. 곧바로 사진의 모습이 TV 화면 모니터로 확인이 되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안내요원이 있었다. 거의 82층을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37초 정도였다. 천장에는 네온사인이 밤하늘의 모습을 수놓고 있었다. 북두 7선 정도를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시간이 거의 해질녘이어서 사방 분간은 큰 것만 겨우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중심추 윈도 댐퍼라는 것이 매달려 있었다. 엄청난 크기였고 황금색이었고 커다란 구모형으로 매달려 있으면서 건물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지진 방지 시설이라고도 했다. 지상에서 조금씩 이동을 시켜 88층에서 조립해서 매달았다고도 한다. 무게 660톤, 직경이 5.5m나 된다. 1.2cm 정도의 이동이 되었다고도 한다. 우리 생애 윈도 댐퍼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었다. 위에서도 기념 촬영을 했고 아래쪽에서도 살펴보았다. 2일차 조식, 호텔식, 금룡천, 중식, 현지식, 야류 지질공원, 지우펀, 스펀, 석식, 여행 2일차였다. 오전 9시에 호텔 로비에 직결해서 버스에 올랐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금룡촌이라는 노천 온천이었다. 금산 지역을 대표하는 온천이었다. 해수, 심청, 온천수를 이용했다. 창조 6년 11월에 있었던 대지진 당시 발견이 되었다. 금룡천이 포함하고 있는 온천수가 4가지 성분이었다. 해수, 탄산, 유황, 철이다. 닥터피쉬라는 불리는 물고기가 있는 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일반 동남아의 경우는 물고기 색깔이 짙은 고동색이고 크기가 피라미드 수준임에 반해 이곳은 금붕어처럼 붉은색의 물고기도 섞여 있었고 훨씬 컸다. 일단 입구 로비에서 수영복과 수영모를 대여해서 탈의실로 들어갔다. 여탕과 남탕이 분리되어져 있었고 안쪽으로는 목욕탕이 별도로 있었다. 숙짐 사우나도 2층에 별도로 마련되어져 있었다. 온천을 사는 사람이 우리뿐인지 손님이 없는 탓인지 많이 퇴색한 느낌이 들었다. 노천탕에서는 각색의 탕이 별도로 구획되어져 있었다. 온탕, 열탕의 느낌이 나는 곳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넓었다. 조그맣게 만들어진 곳에는 당귀, 인삼, 기타 여러 약재가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물의 색깔도 다양했다. 큰 타월을 하나씩 주었다. 기준품은 라카에 넣고 20원 정도의 동전을 넣어야 키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로 치면 신발창처럼 조그맣게 칸칸이 만들어져 있었다. VIP용은 별도로 있었다. 우리식의 사우나를 연상하면 될 것이었다. 한 켠에서는 사우나 시설이 다른 쪽에서는 온탕, 냉탕 등이 있었다. 1시간 30분 정도 온천욕을 즐겼다. 단연 인기는 닥터피쉬였다. 각질 제거에 좋다고 하니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 온천을 마치고 버스로 이동했다. 다음은 야류 지질공원이었다. 4대 구경거리로 일컬어지는 예스진지라고 한다. 예에 해당하는 것이 야류였다. 서에 해당하는 것이 스펀이고 진에 해당하는 것이 진과스, 진은 지우푼이다. 우리 관광에는 예스지로만 되어져 있었다. 진과스는 예전 황금을 캐던 광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변했다. 야류 공원의 입구에 있는 해산물 전문 식당에 가서 중식을 했다. 밥이 좀 잘못되었다. 결국 가이드에게 항의를 해서 새로운 밥으로 가져왔다.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원 구경에 들어갔다.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었다. 1지구는 가이드와 함께, 2지구는 자유롭게 관광하는 시기였다. 관심의 초점은 여왕두라는 바위였다.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를 닮았다고 한다. 입구에는 모형이 하나 더 세워져 있었지만 실물을 보려는 이론 줄을 서야 했다. 성질 급한 한국인은 뒤로 가서 사진을 찍고 나왔다. 하트바위, 아이스크림바위, 촛대바위, 화석 등 곳곳에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줄지어 있었다. 단쪽에는 어부인 듯한 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다음의 목적지는 지우푼 거리였다. 우리식으로 구분이었다. 9명의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비정성시라는 유명 영화였다. 탐방지였는데 퇴색하면서 관광지로 변신한 곳이다. 땅콩, 아이스크림 등 많은 먹을거리들이 있었다. 맨 끝자락에 위치한 사내관이라는 찻집에서 생맥주를 마시면서 환담했다. 기념 촬영을 부탁하기도 했다. 서로 간에 기념 촬영을 해주기도 했다.
못 모르고 사람 수대로 차를 시켰는데 그 차는 한 주전자씩 나왔다. 물배를 채운 셈이었다. 시간이 좀 지체되는 바람에 가이드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가이드의 얘기로는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였다. 다음은 스퍼너였다. 천등 날리기를 하는 곳이었다. 철길을 위해서 날리는 것이었다. 5가지를 해야 하는 곳이다. 붓으로 소원을 적고 2상씩 한 천등을 날렸다. 직원이 기념 촬영을 해줬고 사인을 해주었다. 등에 불도 붙여주었다. 내면에 소원을 돌려가며 기념 촬영을 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등을 날린 후 또 촬영을 했다. 우리의 소원 등 풍등과 유사했는데 재질이나 색깔 등이 달랐다. 크기도 무척 컸다. 거의 1m 이상이었다. 다음의 관광지는 칭안 치아오였다. 도보용 현수교로 128m에 달했다. 기념사진을 찍고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석식을 하러 갔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